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 관련 의혹이 지금 대선 전국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리 처방 의혹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감사부터 하자면서 경기도 자체 감사를 청구했고요. 국민의힘은 수사가 먼저라면서 관련자 5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구자룡 변호사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의혹은 경기도청 비서실에서 7급 비서로 일했던 A씨의 제보로 지금 불거진 겁니다. 본인의 일이 대부분 김혜경 씨 가족의 심부름 일이었다면서 SNS 녹취를 공개하면서 지금 이게 불거진 거죠? 예, 맞습니다. 처음에 얘기가 나왔을 때는 이제 2명이 등장합니다. 5급 배모 사무관이 등장하고 예. 지금 이제 의혹을 제보한 7급 이제 비서관이 나오는데 5급 비서관 이제 사무관한테 배 씨한테서 이제 부당한 지시들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하게 된 업무 내 업무의 90% 정도는 김혜경 씨의 심부름을 하거나 이재명 후보의 가족들에 대해서 심부름을 하는 업무들이 다였다. 예. 그러니까 이것이 과잉 의전 행위였고 이 과정에서 이제 법인카드나 이런 것들이 이제 부당 사용 행위가 있었다라고 이제 의혹을 제보를 했었는데 네네. 처음에는 그 5급 배모 사무관이 허위 사실이다 전면 부인을 했었는데 예. 9개월에 걸친 통화 녹취가 있다. 그리고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은 내용이 다 있다. 라면서 언론사에 추가로 영수증을 교체해서 발급한 거, 예. 지시를 받아가지고 심부름을 이행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던 텔레그램 내용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로 이제 의혹에 대해서 이제 기사가 나오니까 배모 사무관이 지금은 다 이제 사실관계는 맞는데 네. 이재명 후보나 김혜경 씨의 관여는 없고 다 내가 잘 보이고 싶어서 내가 단독으로 시킨 것이다. 이렇게 네. 입장을 바꿨습니다. 네. 하지만 이재명 후보까지도 지금 사과는 하지만 직원을 못 챙긴 거에 대해서 사과했을 뿐이지 관련성은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의혹이 말끔히 해소됐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 현재 진행형인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 측은 법인카드 유용 부분을, 그러니까 바꿔치기 결제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받겠다. 그래서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다고 거듭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감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감사한 뒤에 또 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감사라는 게 내부에서 이제 비위행위를 적발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 이제 징계 절차를 이제 회부하기 위한 그런 용도인데 네. 수사하고 이제 절차는 비슷합니다. 예. 근데 이제 강제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안에서 갖고 있는 자료를 통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관련자에게 진술을 청취하는 그 과정은 똑같은데 지금 이 관련자 2명이 퇴사한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강제로 소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하고서 오지 않거나 뭐 일정을 조율해 달라 한 일주일만 연기해 주시라 이렇게 하면은 사실 강제로 불러올 수가 없기 때문에 감사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기는 어렵고 그렇군요. 이론상으론 진행이 됐을 때 비위 사실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수사 의뢰 또는 이제 직접 고발을 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은 수순으로 정해져 있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제 감사 결과를 지켜보고서 이야기하자라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당장 수사가 필요하다라면서 5명을 고발했어요.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 그 5급 공무원 배모 씨, 경기도청 의무실 의사까지 포함이 됐더라고요. 각각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까? 지금 먼저 그 부당한 의전에 대해서는 사실 배우자에 대한 의전이라는 것 자체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의전을 하게 했다는 것 자체가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예. 그리고 그 직권남용과 대응해가지고 그 일을 의무 없이 하게끔 한 거에 대해서 폭행 또는 협박 이런 것들이 작용을 했다면 이게 강요도 된다. 예. 요게 이제 그 공범관계로 구성을 해가지고 첫 번째로 들어간 것이고 네네. 그리고 대리 처방이라는 거는 직접 그 진료를 받지 않은 사람은 처방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예. 다른 사람의 이름을 달고서 처방전을 받았다. 이거는 의료법 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경기도청 의무 이제 그 의사가 있는데 네. 이 경우에는 이제 알면서 발급해 준 게 아닌가. 아, 그럴 경우에 이제 허위 예. 공문서 작성죄, 행사죄 이런 허위 것이 공문서 작성죄, 행사죄. 예. 그리고 추가로 지금 이제 언급이 좀 덜 되고 있는데 그 법인카드를 교체하면서 예. 그 명목을 직원들 이제 뭐 간식비다 이런 식으로 직원들을 위해서 쓴 것처럼 기재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 자체도 허위 기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허위 공문서 작성죄, 행사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법인카드 관련해서는 국고손실죄나 뭐 횡령죄도 관련해서 고발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그 공무 수행을 위해서 지급되는 게 법인카드이기 때문에 그 목적 이외의 상용은 다 예. 불법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지금 소고기를 샀다, 뭐 샌드위치를 샀다 이런 거 다 업무 외적인 거고 그거를 또 취식했다는 게 김혜경 씨이기 때문에 의전의 대상도 아닌 사람에 대해서 그런 식료품이나 이런 걸 갖다 준 것 자체가 예. 거기에 사용한 법인카드의 결제는 그 자체가 업무상 횡령에 해당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업무상 횡령이라는 게 국고의 손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
이제 횡령이나 배임이 됐을 경우에는 1억 이상일 경우에는 특가법으로 넘어가가지고 굉장히 가중처벌됩니다. 그게 국고손실죄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검찰에 고발을 했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이 될 텐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대리처방 의혹인데요.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요. 5급 공무원이 배모 씨가 자신이 먹으려고 했다. 내가 처방받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제보자는 약봉지를 김혜경 씨 집에 걸어놓고 하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일단 큰 틀에서는 직권남용죄는 다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7급 공무원에게는 이게 의무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모든 사안에서 심부름을 했다라는 거는 다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사안이 되고 그리고 그 약을 결제하는 것도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면 그 부분도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을 하고 그리고 대리 처방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죄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이제 거의 유일한 쟁점이다 그런 거는 그 5급 사무관이 시켰기 때문에 배모 씨가 관련이 있다는 거는 명확하고 이게 지금 배모 씨 혼자 자기가 먹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속임수를 써가지고 처방을 받았다라고 하면 혼자 책임이 되지만 김혜경 씨 집 앞에 걸어놔 가지고 김혜경 씨가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많기 때문에 공범 관계가 성립하면 두 명에게는 같은 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법인카드 유용 의혹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성립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법인카드라는 거는 심지어는 카드 교체를 했기 때문에 개인카드 결제 내역, 취소 내역, 법인카드 결제 내역 이게 딱 연달아서 바로 확인됩니다. 이건 절대 어려운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결제를 해가지고 구매한 물품도 확인이 되고 또 물품에 대해서는 앞뒤로 텔레그램 지시에 의해서 뭐 원하십니다, 뭐 배달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앞뒤 정황이 딱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딱 떨어지는 수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업무상 횡령은 목적 범위 외라는 것이 굉장히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가장 성립 가능성이 높은 범죄라고 꼽을 수 있습니다. 지금 5급 공무원 배모 씨는 이재명 후보 부부를 너무 잘 알았고 또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리고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관련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배모 씨에게는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되는 겁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그 혐의들이 전부 다 배모 씨가 혼자 쓰고 가겠다 이런 취지의 해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배모 씨가 7급 공무원에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도 직권남용이 성립을 하고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했으니까 업무상 횡령이 성립을 하고 금액이 넘어가면 국고손실죄가 되고 이 기본 형식이 5급과 7급 두 공무원 사이에서 벌어졌고 거기에 김혜경 씨나 이런 분들이 알고서 그 혜택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공범 관계로 해가지고 같이 엮이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배모 씨는 성립 가능성이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보도에 따르면은 뭐 소고기도 사다 주고 그리고 초밥도 뭐 사다 줬다고 하고 그러면 그것을 아무튼 그쪽 집에 배달이 됐으면 누군가 그걸 먹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자기 돈이 결제가 안 된 것을 본인은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김혜경 씨의 관여나 인식 수준이 굉장히 높을 것이다 이렇게 추단을 하는 것인데 집으로 배달된 것을 배모 씨가 그때마다 다 훔쳐오지 않은 다음에는 김혜경 씨가 알 수밖에 없고 김혜경 씨가 그걸 드셨다면은 이게 누구 돈으로 결제된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벌어졌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뭐 7급 공무원이 하는 걸 몰랐기 때문에 죄가 안 됩니다. 이런 그 항변이 사실 그렇게 성립이 딱 떨어지지 않는 게 7급 공무원이 하는 걸 몰랐더라도 배모 씨가 갖다 주는 거라고 인식을 했더라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김혜경 씨는 본인이 결제한 적이 없는데 뭐 12만 원치 고기가 왔다. 그럼 배모 씨한테 물어봤어야 되거든요. 이거 누구 돈으로 결제한 겁니까? 라고 했을 때 공무원이 개인 돈으로 결제해가지고 매번 줬다고 하는 걸 받는 것도 사실 김영란법 문제가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도 김혜경 씨가 이거를 쉽게 몰랐다는 말 가지고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인지를 했기 때문에 공범으로 지금 같이 묶어서 고발을 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군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여 중에서는 가장 어떤 것이 무거운 혐의를 받게 되고 처벌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지금 고발된 혐의들 중에서는 국고손실죄가 가장 무거운데 국고손실죄? 그건 이제 업무상 횡령과 내용은 거의 같이 하는데 금액이 1억 이상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리고 이제 그보다 더 금액이 넘어갈 때는 뭐 5년 이상 또는 무기까지도 가능한 굉장히 중범죄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행동을 통해서 취득한 업무상 횡령이 된 금액이 1억을 넘는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의 성립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하기는 이제 금액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좀 쉽지는 않고 업무상 횡령이라는 것은
것들은 뭐 몇만 원 단위에서도 바로 성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성립 가능성이 가장 높고 직권남용죄, 강요죄, 업무상 횡령죄 이게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다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법정형이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네. 형벌이 정해진다면은 가장 뭐 무겁게 다루어지고 가장 명확하게 떨어진다 이렇게 하는 거는 업무상 아마 횡령죄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업무상 횡령죄, 국고손실죄 얘기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지금 제보자가 제공한 녹취와 SNS 외에 추가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예. 그 앞뒤로 맞춰볼 수 있는 카드 결제 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예.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사건도 아니고 예. 입증이 어려운 사건이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습니다. 사실 아. 그 업무상 횡령에 한정해서는 예. 사실 일주일이면 정리되는 그런 정도 사건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예. 소고기 결제하고 개인 카드로 결제하고 카드 바꿔서 법인 카드로 결제한 그 내역들이 딱딱딱 맞아 떨어진다면 맞습니다. 그렇게 수사 기간이 길게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맞습니다. 판단이신 예, 거죠. 왜냐하면 그 앞부분에 지시를 받아서 배산무관이 얼마에 맞춰 얼마로 결제해 끊어서 해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실제로 결제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앞뒤가 딱 부합을 하거든요. 예. 예. 그 부분이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수사는 아닙니다. 그렇군요. 근데 정식으로 고발된 만큼 이제 수사가 이제 시작이 될 건데 사실 지금 대선을 앞둔 상황이잖아요. 근데 대선 앞둔 상황에서 이게 수사가 바로바로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이거는 사실 검찰의 의지, 왜냐면 지금 이제 고발장도 대검으로 들어갔는데 네. 지금 평검사 인사가 2월 초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그 인사 이동 때문에도 기존 사건도 늘어지는데 이 아. 사건을 먼저 땡겨가지고 그렇게 의지를 해가지고서 결론을 내겠느냐. 사실 한 달이라는 거가 수사를 하기에는 뭐 충분한 시간이기는 한데 네. 대선 전국에서 굳이 인사 이동까지 맞물려 있는 타이밍에 요거를 그렇게 서두를 것인가 조금 그 부분에 의문이 있습니다. 예. 네, 네. 그럼 검찰이 김혜경 씨 기소할 가능성은 얼마나 좀 높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저는 다른 거보다는 업무상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 배달되던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예. 이거를 전혀 몰랐다고 하기에는 건수가 너무 많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기소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예. 네, 알겠습니다. 김혜경 씨 의혹 공방이 계속 확산하고 있는데요. 감사와 수사 쟁점 그리고 앞으로 전망을 짚어봤습니다. 구자룡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